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트에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DB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타이니 DB라든지 앱 인벤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값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폰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면 내 폰에 저장한 값은 읽을 수 있는데요. 내 폰에서 저장한 값을 다른 사람이 읽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저장한 값을 내 폰에서 읽을 수 있는 공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공유 개념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DB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공유 개념을 지원해주는 클라우드 DB가 이제 파이어베이스인데요.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앱 인벤트를 통해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값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제가 적어놨어요. 버스 요금이거든요. 초등학생은 500원이고요. 중고생은 1000원이고요. 일반인은 1250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파이어베이스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트를 시작하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명을 여기서 한글로 쓰면 안 됩니다. 파이어 DB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적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디자인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라벨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개 이렇게 만들 건데요. 자, 여기 라벨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상이 될 거고요. 여기 라벨은 요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치하니까 뭔가 좀 디자인상 좀 그렇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배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리젠탈 얼라이즈먼트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큰 거 넣으면 배치하기가 더 쉬워요. 큰 거 넣으면 이제 안에 집어넣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상, 마찬가지로 요또 한 개 더 해야 되겠죠. 호리젠탈 얼라이즈먼트 마찬가지로 큰 거 먼저 넣고 요금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 이벤트를 적용할 버튼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값들이 저장돼야 되잖아요. 대상과 요금이 저장이 돼야 돼요. 요 버튼 이름 뭐 할까요? 클라우드 세이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이어베이스죠. 파이어베이스 컴포넌트, 보통 다른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는 원래 이제 스토레이지에 가면 타이니DB 등등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익스페리먼털 하는 부분에 파이어베이스 DB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얘는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죠. 논비지블 컴포넌트라서 아래쪽에 생기는 거고요. 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여기서 기본적인 걸 놓고 사용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파이어베이스 DB를 만들고 그 안에 값을 집어넣고 관리하기에 좋게 이제 우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이 토큰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URL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버킷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거는 먼저 우리가 파이어베이스를 먼저 한번 접속해 볼게요. 파이어베이스 사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URL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firebase.google.com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요. 자, 요렇게 파이어베이스 구글 사이트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콘솔로 이동하는 거 있죠. 콘솔로 이동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프로젝트를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름을 new 002,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명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둬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면 프로젝트 만들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이제 쭉 원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돼요.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을 눌러주면 됩니다. 계속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다면,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요. 내려보세요. 쭉 내리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할 때 여기에서 잠금 모드로 시작하면 둘 다 읽고 쓰고 기능이 펄스가 돼가 안 됩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접근되려면 테스트 모드로 바꿔주시면 리드는 true, 라이트도 true 해가 읽고 쓰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 설정을 눌러주시면 읽고 쓰기 모드로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꼭 기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메모장에다 이거 복사해 주세요. URL 있죠. 요 URL을 복사해서 요 밑에다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긁어다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기어 모양이 있죠. 이 기어 모양에서 누르면 프로젝트 설정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설정에서 여기에 보시면 웹 API 키가 있죠. 이 부분도 복사를 해주세요. 이 부분도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요 두 개가 필요해요. 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앱 인벤트로 가서 요 우측에 보시면 토큰 부분 있죠. 이 내용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완전하게 지워주시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거죠. 요 부분 웹 API 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고요. 파이어베이스 URL도 이걸 지워야 되는데요. 지우시고요. 요거는 뭐예요? 디폴트 사용한다가 아니잖아요. 해제해 주시고, 지우고, 좀 전에 메모장에서 복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요거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붙여 넣어 주시고요. 물론 여기 하시다가 보면 앞에 공란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버킷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버킷은 우리가 이제 문서 객체로 따지면 최상위 루트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계 유형 테이블 같으면 테이블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유저라고 줄게요. 유저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볼 것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코딩해야 될 건 뭡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죠. 버튼 클릭 이벤트가 되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뭔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저장할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 실제 이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 주로 이제 보라색이 펑션 함수가 됩니다. 저장과 관련된 건 어느 걸까요?
이 단어를 보더라도 요거 스토어죠. 스토어 밸류.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생 이거는 뭐예요? 키가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500원은 값이 돼요. 중고생 키 1000원 값. 키와 값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태그가 우리가 이제 키 역할을 합시다. 태그를 키 역할을 하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텍스트 박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박스가 그 금액이 되겠죠. 뭐 고등학생 얼마, 초등학생 얼마, 키와 밸류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입력을 위해서 이제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텍스트 박스 1. 물론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요. 귀찮으면 마우스 우클릭해가 듀플리케트해가 복제해가 써도 됩니다. 둘 다 1이면 안 되죠. 하나를 뭘로 바꿔줍니까? 2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공란을 입력하면 이제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이제 커넥트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AI 컴피니언 하면 QR이 생성될 거예요. 네트워크 사정이 잘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끊고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QR을 이제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면 일단 이 QR이 사라지고 이 프로그레스 바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화면에 이제 요 오류가 있네요. URL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해요. 그 뭐 의심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대로 복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공란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다시 한번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 난 다음에 다시 QR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예. 이제 오류 안 뜨죠? 오류 안 떠요. 이렇게. 처음에 오류가 뜬다면 이런 거 좀 의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 볼게요. 뭐, 처음에는 대상이 뭐 할까요? 뭐, 아무거나? 초등학생이라고 하고, 초등학생은 요금이 얼마? 500원. 해서 이제 클라우드 세이브 누르니까 이제 여기 삭제됐죠? 지워졌죠? 지워지고, 우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로 갑니다. 값이 제대로 들어왔을까요? 예, 보세요. 이 유저, 이게 버킷이죠? 좀 전에 버킷 설명을 했죠? 버킷 안에 가니까 초등학생 500원 이렇게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중고생 1000원 세이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입력해 볼게요. 일반 그 다음에 1250원이죠. 1250원 세이브.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파이어 베이스로 여기 보시면 이제 값이 들어왔죠. 일반 키가 되고 요금 값, 키 값 형태로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어베이스에 값을 넣는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